올해 7월부터는 리튬 자체를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면서 채굴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8개 업체가 생산 중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시애틀에서는 그 리튬 강산 생산 중단이 3개월 정도 해서 딱 9월 30일이에요. 근데 UBS 팀에서는 그 중국 생산 기간이 실제로 한 최소 1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시나리오든 시애틀 리튬 강산 중단이 9월 30일 이후에 계속 이어졌을 때는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예상보다 그 전기차가 좀 더 팔리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애틀 리튬 강산 생산 중단 이슈가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영업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얘기를 오늘도 이제 쭉 하게 될 텐데요. 9월 30일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인데 9월 30일이 9월에는 뭐 FOMC가 있는데 그 날짜는 아닌데 9월 30일 왜 중요합니까? 네, 9월 30일이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고된 악재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애틀의 그 리튬 광산 그 생산 중단 조치가 끝난 날이 9월 30일인데 네.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오늘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 9월 30일에 끝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미국의 그 국세청에서 요거를 조금 연장해 줬습니다. 네. 예, 그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등 이런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전기차 세액 공제 $7,500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그 IRS에서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취득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 마감이 이전에 차량이 인도가 완료돼야지 이렇게 그 완성차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유권을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구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유권을 해석을 해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세액 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뭐 한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이 정도는 더 그 미국 내 그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영향이 있나요? 이제 뭐 자체 아예 정말 몇 개월을 뭐 1년 몇 년을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 계약 시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연장이 더 된다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세액 공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 그 7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살려고. 그렇죠.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범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가 현재 그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게 모두 다 그의 잘못이다. 뭐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보고서를 발매를 하는데 그 9월 30일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를 앞두고 나서 7월 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13만 대가 넘었고요. 이게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9.7% 기록이 나와서 올해 3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 게 거의 지난해랑 올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투율도 9.1%, 보통 8%에서 한 1% 정도 더 올라왔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가 쉐보레, 현대, 포드, 혼다 이런 종목 그 회사들이 판매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 11개 브랜드가 다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세액 공제가 끝나니까 소비자들이 몰려서 구매 계약이 급증을 한 원인인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현재는 그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전기차 신차 주문하게 되면은 인도까지 84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4분기에는 물론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아마 급감을 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서둘러서 이번 달까지 이제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올해 4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내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그 UC 버클리대 보고서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이게 종료될 경우에 그 연방 정부 기준으로 종료될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한 27% 급감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주가 만약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 이게 보완책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 차원의 그 인센티브 또는 세제 혜택 모델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주가 전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런 그 세공제 형태로 해서 뭐 보완책을 준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걸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연방 정부 그 트럼프 정부와의 그 ACC2 법안, 그 어드밴스 클린카2 법안에 대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어서 아마 그 전기차 쪽은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한 이슈가 이제 중국 리튬 강산 중단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6월 18일을 저점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죠. 예, 강하게 네. 뭐 적게는 20%, 많게는 한 80%, 2배 이상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23년 2월 달부터 그 리튬 강산 불법 채굴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가 그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 광산 그 생산을 재개는 했지만은 올해 7월부터는 이때 그 리튬 자체를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면서 채굴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니네 실제 채굴량과 그리고 광산 매장량을 대조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 올해 그래서 7월 17일에 그 중국 장거 광업에서 불법 채굴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생산량과 채굴량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튬 생산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 2차 전지 섹터를 한 번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그 시애틀의 이춘시 젠샤오 리튬 강산에 대한 그 리튬 채굴 허가 갱신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8개 리튬 강산 그 업체들이 채굴 허가증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이제 그 채굴 목록에는 그 세라믹 점토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리튬을 또 예, 빼고. 실제는 리튬을 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가증에 명시되어진 리튬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그 캐파가 18만 5천 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들 업체. 그리고 올해 수요가 80만 톤 정도, 글로벌 수요가 80만 톤이고 전체 공급량이 96만 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 한 15만 7천 톤 정도가 공급가량인데 아까 8개 업체가 18만 5천 톤이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 중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네. 좀 많았던 것이고 삼성증권에서의 관점은 한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튬 생산을 막을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 허용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순히 채굴 허가 목록이 없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은 리튬 허가 신청하면 될 이슈다. 그래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동안의 광산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리튬 광산 자체가 지금 채산성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이걸 올리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기재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을 받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세금을 내면서 채굴을 할 것이고 이게 다시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니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과잉 산업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수급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삼성증권의 관점은 이게 결국에는 그 리튬이라는 게 그 핵심 광물이고 또 이제 중국 굴기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인데 거기 핵심 광물이지 않습니까? 세에다가 리튬 네. 생산량 글로벌 3위니까 이를 이제 생산 중단을 계속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하고 중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시 채굴 요건을 갖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은 튀어 올라갔는데 니켈 가격은 그대로 바닥권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전방 2차 전지 수요에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리튬 자원의 한정된 이슈, 그러니까 공급의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은 게 아니라 공급단의 이슈로 이렇게 본 것들은 리튬과 니켈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UBS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UBS에서 그 UBS 그 중국 팀에서 이제 그 현지 탐방을 하고 조사를 한 바로는 일단은 일단 시애틀에서는 그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3개월 정도 해서 딱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인데 근데 UBS 팀에서는 그 중국 생산 기간이 실제로 한 최소 1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때도 기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이어질 수 그렇죠. 있느냐. 그게 변곡점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에 그 전기차 세공제가 중단되는 이슈는 우리가 이제 각오하고 알고 있었던 이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약간의 완화되는 이슈예요. 아니면 캘리포니아가 보조금을 다시 준다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국세청이 좀 더 연장해주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리튬 시애틀 리튬 광산 중단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리튬이 일제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이슈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차 생태 전체적으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 규모로는 아까 제가 그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젠시아 광산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 정도 차지하는 대형 광산인데 이 그러니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튬 공급량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생산이 멈추면 8,300톤 3개월이면 25,000톤의 그 탄산리튬 공급이 감소될 것이라고 이제 UBS 중국팀에서는 추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리튬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게 더불어서 글로벌 리튬 시장의 어떤 그 수급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UBS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생산 중단으로 리튬 공급이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와 28년까지 리튬 가격 전망을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요. 호주산 스푸디움 가격을 16에서 27% 상향 올렸고 리튬 제품들 탄산염이나 수산화물 이런 것들도 가격 전망을 한 5에서 14% 정도 상향해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 관련 제품들의 상향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UBS 쪽에서는 또 이제 시애틀 광산 외에도 다른 중국 내 광산들도 이런 똑같은 채굴 허가증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같은 이슈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삼성육보다 좀 더 공급량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 22만 9천 톤에 달하는 리튬 공급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삼성육계로는 18만 5천 톤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시나리오든 시애틀 리튬 광산 중단이 9월 30일 이후에 계속 이어졌을 때는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생산 중단 계기에서 리튬 가격 하락세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UBS 좀 얘기했는데 오늘 중국의 탄산인조 선물 가격은 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9만 톤당 9만 위안을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7만 4천대까지 좀 떨어지는데 시애틀이 원하는 사실 탄산인조 가격은 대략 톤당 8만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그 하단보다 다시 또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이제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우리 보통 많이 실시간을 보는 거는 선물 가격을 보거든요. 근데 리튬 자체는 이 투기 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그 위로도 과하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물은 그냥 분위기 추세를 보는 거고 실제 가격은 현물 가격을 봐야 되는데 현물 가격도 지금 7만 위안대에서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9월 달과 보통 8월과 특히 9월 달은 시장이 안 좋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매년 8, 9월 달은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은 2차 전지 섹터도 뭔가 좀 급반등을 하기에는 재료도 없고 장도 지금 대중 양극세 이슈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제 오늘도 반도체 이슈로 비롯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9월 달은 어떤 큰 반등의 모멘텀이 당장 나오진 않기는 하지만 이제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예상보다 전기차가 좀 더 팔리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애틀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이슈가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올라오는 거는 사실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은 아니잖아요. 네. 업황 회복이나 실적 개선은 아니고 리튬 가격의 상승이나 이제 공급 규제
그리고 ESS 모멘텀 이런 건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리튬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데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중국에서 뭐 허가를 안 지키고 하는 사업이 이것뿐이겠어요, 그죠? 엄청 많을 텐데 네. 중국 이거를 정말 타이트하게 딱 잡으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충 이렇게 내줘 버리면 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참 그렇죠. 판단이 어렵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최근에 이제 2차전 섹터 올랐던 거는 크게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ESS 그 북미의 예. ESS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엔솔이라든가 삼성 SD가 올랐던 거고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 중국 그 시애틀에서 리튬 생산 중단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네.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재료가 거의 소진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2차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 다시 좀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의 계기가 LNF 그 BW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5만 2원의 생산가가 확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해지 수요가 몰리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게 전체적으로 이차 섹터에 그 영향을 줬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은 실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센티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센티가 좀 다시 한번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9월 30일이 중요한 이유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